안녕하세요. 세상만 사연입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누군가의 잠깐만 한마디에 당신의 하루가 송두리째 뒤바뀐 적이요. 저는 지연, 48. 남편 진우와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 집, 저희 둘이서 조금씩 꾸며온 작은 세상이에요. 커튼을 반쯤 열어둔 채 햇살이 바닥에 부드럽게 떨어질 때, 아, 여기가 내 자리구나 싶던 곳. 그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지연아, 민호가 큰일을 당했단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내가 잠깐만 너희 집으로 들어가 있을게. 그 잠깐만이라는 말이 그날 이후로 이렇게 길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 잠깐만이라는 말이 얼마나 오래 남을 수 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이런 자막이 떴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 올해만 수천 명. 그저 남의 일이었어요. 저녁밥 하면서 흘려듣던 뉴스였죠. 그런데 남편 진우가 퇴근하자마자 문을 닫고 숨을 크게 쉬더군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민호가 사기를 당했대. 무슨 사기? 10일에 전세 들어갔는데 주인이 집을 팔았대. 은행도 엮였고 돈은 다 묶였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전세보증보험은? 그거 안 됐대. 집주인 이름이 문제였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뉴스 속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 가족 이야기라니. 며칠 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민호 일이 내 집까지 번졌단다. 네? 내 집 담보가 엮였대. 당분간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대. 그리고 한마디 더. 주소를 잠깐 너희 집으로 옮겨도 되겠니?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주소 하나가 우리 집 공기를 바꿔놓을 줄은요. 주소 한 줄이 사람 사이의 성까지 바꿔버릴 줄 그땐 몰랐어요. 며칠 뒤 어머니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오셨습니다. 옷 몇 벌, 세면 도구, 약 봉지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며칠만 신세 질게. 그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정말 며칠일까 속으로만 삼켰어요. 그날 저녁 식탁 위에 된장 한 통이 올려졌습니다. 이건 내가 담근 거야. 너 이건 너무 짜더라. 그 말이 그냥 지나가질 않았어요. 너 이건 너무 짜다. 그 안에는 너희 방식은 틀렸다는 뜻이 숨은 것 같았거든요. 밤, 거실에서 들려오는 이불 부스럭거림. 그 소리 사이로 어머니의 한숨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내 집인데 낯선 곳에 누운 기분이었어요. 이불이 내 체온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동거가 아니라 내가 조금씩 밀려나는 시작이었죠. 사람 사이의 거리보다 마음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어머니는 커튼을 활짝 열며 말했습니다. 햇살이 이렇게 들어와야 기분이 나지. 나는 그 순간 햇살보다 내 마음이 눈부셨습니다. 이 집은 원래 반쯤 어두운 게 좋았는데 그 반쯤이 내 하루의 균형이었거든요. 싱크대 수세미가 바뀌었고 냉장고 반찬통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 다독였지만 작은 불편들이 마음속 벽돌처럼 쌓였어요. 저녁에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까? 글쎄 좀 더 계셔야 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 생활은? 잠깐이잖아. 그 단어, 또 잠깐. 이젠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주말이 되자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민호가 잠깐 올 수도 있대. 손님 방 좀 비워놔. 그 방은 내 작업실이었습니다.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던 내 작은 세상. 그런데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그 세상이 밀려났어요. 어머니, 그 방은 제가 써요. 잠깐이라도 가족이 먼저야. 그 순간, 가족이 먼저라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이 내 자리를 없애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난 깨달았어요. 사랑보다 어려운 건 가까움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일이란 걸. 며칠 뒤, 현관 앞에 낡은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 받는 사람은 어머니. 식탁 위에 놓으니 어머니가 봉투를 쥐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거 내 집 이야기야.
이제 복잡하게 됐대. 복잡하다.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덮을 수 있을까? 나는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내 방 문을 열었습니다. 노크도 없이요. 수납장 좀 옮기자. 여긴 답답해. 어머니, 제 방이에요. 같이 사는데 뭐 어때?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들어왔고, 양쪽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둘 다 그만해.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만은 내가 지켜야겠다. 내가 나를 지키기로 한 그날 밤, 정말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창밖에서 부딪히는 빗소리가 오래 울렸습니다. 습기 냄새가 거실까지 들어왔어요. 저녁 무렵, 어머니는 내 방 문을 열었습니다. 또 노크는 없었어요. 이 수납장 방향 좀 바꾸자. 이러니까 막혀 보여. 나는 한참 말이 안 나왔어요. 어머니, 여긴 제 공간이에요. 제 물건은 제 방식대로 두면 안 될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어요. 같이 사는데 뭐 그리 선을 긋니?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어요. 같이 산다는 말 속엔 내 일상, 내 리듬, 내 존재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둘 다 그만해. 엄마, 지윤이도 힘들어. 힘들어? 민호는 집이 없고 나는 내 집을 잃었는데 그게 힘든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말이 미움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덜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집안의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 소리조차 멈춘 듯 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참을 만큼 참은 걸까? 그 사이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밥상 위엔 반찬이 늘었지만 말은 줄었어요. 진우는 퇴근이 점점 늦어졌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뉴스만 보셨습니다. 말 대신 한숨이 오갔어요. 저는 거실을 지날 때마다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정의 웅덩이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밤,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엄마가 다른 데 계시면 안 될까? 그 말엔 사랑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걸 들으셨습니다. 나가라는 거야? 그 한마디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야겠다. 누군가 하나는 나가야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겠구나. 내가 떠나야 비로소 들릴 것 같았어요. 그들의 숨소리도, 내 마음 소리도. 새벽 4시, 나는 조용히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 몇 벌, 노트북, 서류 한 묶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우는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디가? 잠깐만 나갔다 올게. 그 잠깐이 이번엔 나에게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어요. 눈 밑이 꺼지고 어깨가 기울어져 있더군요. 버스 창밖으로 동네가 흘러갔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인데 나만 자리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친구 집, 회사 근처 카페,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했어요. 밤마다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그냥 참고 살면 됐던 걸까?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대로 참고 살았다면 나는 점점 없어졌을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없는 그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며칠 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계셔.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스트레스가 심했대. 내가 나간 후 집은 더 조용해졌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누워 계셨다고 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누가 더 외로웠느냐의 싸움이었단 거요. 며칠 뒤 진우와 나는 피해자 지원센터에 함께 갔습니다. 민호의 전세 문제로 얽힌 서류를 정리하고
법률 상담을 받았어요. 현실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죠. 그제야 어머니도 마음을 놓으신 듯 했습니다. 그럼 내가 조금만 쉬고 다시 자리 잡으면 되겠구나. 그 말에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참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그냥 돌아오면 안 될까? 엄마도 기다릴 거야. 그 목소리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오래된 한숨 같았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우편함에 손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어머니,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어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민호 일에 눈이 멀어. 내 마음을 못 봤다. 내 집은 결국 남의 손에 넘어갔다. 주소 하나, 도장 하나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 만약 내가 허락한다면 나는 너희 집이 아닌 내 방 하나를 구해 살겠다. 고맙고 미안하다. 그리고 행복해라. 편지를 읽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글씨 속엔 사과와 사랑, 그리고 후회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가 진짜로 몰랐던 건 자기 아픔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였겠죠. 그날 밤 나는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하자. 이젠 무섭지 않아? 응, 무서울 수도 있겠지. 그래도 이번엔 내 마음을 지킬 거야. 진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집이 아닌 우리 둘 사이의 공간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같은 문, 같은 현관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띡, 문이 열리자 익숙한 냄새가 밀려왔어요. 된장국, 세제, 그리고 오래된 커튼 냄새. 그 모든 게 나를 반겼습니다. 진우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계셔. 몸은 괜찮으셔? 응, 많이 괜찮아지셨대. 그 말을 듣자 내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쥐고 있던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진우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가 편지 썼다고 하더라. 봤어. 울었어. 나도 봤어. 잠깐의 정적. 서로의 눈빛 속엔 미안함보다 안도감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린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국과 김치, 달걀말이. 평범한 밥상인데 그 평범함이 이렇게 귀한 줄 그제야 알았어요. 그날 밤 나는 비로소 내 집에 돌아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진우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작은 요양병원,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죠. 어머니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나를 보자 미소를 지으셨어요. 지연아,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게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 요즘은 새벽마다 새소리가 들려.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너무 오래 늦게 온 게 조금 서글펐어요. 진우가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엄마, 집은요? 괜찮다. 이젠 이게 내 집이지? 어머니는 병원 앞 정원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벤치와 화분 몇 개, 그곳에서 나비가 날고 있었습니다. 집이 꼭 벽이 있어야 집이냐? 사람 마음이 편하면 거기가 집이지. 그 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제야 나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서로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실에는 새로운 커튼이 걸렸고 식탁 위엔 작은 화병이 놓였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요양병원에서 회복을 마치신 뒤 지금은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지내세요. 창문에 햇살이 드는 오전이면 어머니는 커피잔을 들고 식물에 물을 주십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아요. 이제는 그 평화가 가장 어머니답거든요. 너희 요즘 잘 지내지? 네.
어머니 덕분에요. 민호는 다시 일자리를 잡았고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얼굴엔 책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퇴근 후 창가에 서서 말없이 밖을 봅니다. 요즘 집이 참 조용하지? 좋은 조용함이야. 그 말이 예전엔 참 낯설었는데 이젠 참 좋게 들립니다. 밤이 되면 나는 노트북을 켭니다. 이 이야기를 한 줄 써내려갑니다. 이건 전세 사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사람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산다. 가족은 피로 묶이는 게 아니라 선을 지켜야 지탱된다. 정은 따뜻해야 하지만 책임은 냉철해야 한다. 그날 이후 나는 잠깐만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대신 같이 정하자는 말만 믿는다. 사람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삽니다. 가족은 피로 묶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선을 지켜주며 이어지는 거예요. 혹시 지금 당신 마음의 집은 평온하신가요? 누군가의 잠깐만이 너무 길어지진 않았나요? 오늘 이야기처럼 서로의 마음에 선을 긋는 용기,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선을 지킨 적 있으신가요? 그 대답이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해줄지도 모르니까요.